안녕하세요. CTR 학습법 프로그램으로 완성한 나만의 학습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뷰티 메디컬 학과 2, 3학번 정현경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학습자에서 학습 촉진자로 성장하기까지의 제 스토리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번 빠르게 훅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 이야기의 흐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은 CTL이 무엇이고 CTL 학습법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중 제가 참여한 학습법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 설명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구축한 나만의 학습법 및 목표 설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CTL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TL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약자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울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에게도 수업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 및 교수법을 연구, 개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CTL 학습법 프로그램에는 디딤돌 플러스, 다드림 클래스, 서비스 러닝, 학습법 콜로키움, 학습법 LXP, 브릿지 멘토링, 학생 앰버서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중 저는 디딤돌 플러스, 학습법 LXP, 학습법 콜로키움, 학생 앰버서더에 참여했습니다. 디딤돌 플러스는 지도 교수님, 튜터, 튜티 간 협력을 통해 학습 역량과 전공 기초를 함께 성장시키는 튜터링 프로그램, 즉 멘토멘티 프로그램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법 LXP는 학습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e클래스 영상 시청 프로그램으로 누구든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습법 콜로키움은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선배의 학습법 전략 및 노하우 공유 프로그램이며 저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생 앰버서더로서 후배 및 학우들에게 저만의 학습법을 발표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학습자에서 학습 촉진자로 성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다른 친구들처럼 학습자의 위치였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선배들이 디딤돌 튜터를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우연히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움직임이자 참여였습니다. 그래서 23학년 1학기에 디딤돌 플러스 튜티로 참여하여 선배님들의 튜터링을 토대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선배님의 튜터링을 보면서 멋있어 보였는지 저도 튜터로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24학년 1학기부터 저번 학기인 25학년 1학기까지 튜터가 되어 이전에 다진 기초를 튜티들에게 공유해 줌으로써 학습 리더십 역량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과 노하우에 대한 학습법 LXP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스스로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스스로가 학습자에서 학습 촉진자가 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던 순간인 저번 학기에 CTR 학생 앰버서더로서 학습법 콜로키움에 참여하여 저만의 학습법 전략 및 노하우를 공유하여 학습 촉진자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튜터로서 디딤돌 플러스 프로그램 참여했을 당시의 사진들입니다. 과 특성상 대부분의 수업이 실습 비중이 많기 때문에 시험도 실습 시험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필수적으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튜터로서 튜티들에게 저만의 실습 팁을 활용하여 튜티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 경험은 학습법 LXP입니다. 이 활동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여 스스로 수업의 주인이 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 질문을 통해 공부의 흐름을 스스로 끌고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전략을 각각 50%씩 같은 비중으로 배치해 보았습니다. 먼저 학습 플랫폼으로 내가 수업의 주인이 되자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SQ3R 학습법 을 기반으로 수업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즉 훑어보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보고 내용을 정독한 뒤에 암기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종합해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단순히 수업 내용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구조화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의 학습 질문으로 내 공부를 끌고 가자 라는 전략에서는 공부의 주도권을 질문을 통해 잡는 연습을 했습니다. 기억하기 위한 질문, 이해하기 위한 질문, 적용, 분석, 평가, 창안하기 질문까지 질문의 범위를 넓혀가며 스스로 사고의 깊이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덕분에 그냥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이해하고 탐색하는 공부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전략을 균형 있게 활용하면서 저만의 확실한 학습법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이 활동의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CTL 학생 앰버서더로서 활동하면서 콜로퀴움 행사에서 학습법을 공유했던 장면입니다. 이 행사에서 저는 왜 학습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학습 전략을 세울 때 어떤 틀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했고, 실제로 제가 활용하고 있는 학습법과 노하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제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공부해요 라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배운 것들을 누군가에게 되돌려주는 느낌이라서 학생 앰버서더 활동을 하면서 가장 뜻깊었던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CTL 학습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 제 학습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참여 전에는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그저 막막했고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학습에 대한 자신감도 점점 떨어져갔고 공부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여러 방법을 적용하면서 저만의 학습 루틴을 구축하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효과적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성과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회복되었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즉 이전에는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학습이었다면 지금은 방향성이 분명하고 성과 중심의 학습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2학기부터 학점 4.5 만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저만의 학습법을 오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만의 학습법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레슨 라스팅 학습법이라고 덜 공부하고 더 오래 기억하는 학습법입니다. 솔직히 공부하는 게 즐겁고 재밌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 역시 재미로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다만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학습법 대신에 의미 있는 학습법으로 남들보다 조금만 공부했는데도 결과는 좋은 그런 학습법은 저는 찾았습니다. 제 학습법이 모두에게 정답이진 않겠지만 그냥 하나의 학습법 전략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학습법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타인지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메타인지란 자신의 인지 상태를 아는 능력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 학습자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학습자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고 다 안다고 착각하고 반복해서 공부해도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없고 시간만 낭비하며 시험에서 실수가 잦은 편입니다. 반대로 메타인지가 높은 학습자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며 모르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복습하기 때문에 짧게 공부해도 효과적이고 스스로 점검해서 본인이 틀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합니다. 우리는 이런 메타인지가 높은 학습자가 되어 적게 공부하고 더 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저의 학습 루틴입니다. 저는 평소 수업 시간에 되도록 딴짓을 하지 않고 수업 시간 내내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수업 시간 내에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좀 딴짓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수업 시간이 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않고 이 시간을 이용해서 학습 내용을 이해하면 따로 공부할 때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집중해서 교수님 말씀을 듣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친구들이 시험 잘 치는 팁을 물어보면은 그냥 수업 시간에 수업만 잘 들어도 반은 맞출 수 있어 라고 말해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수업 경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험 한 달 전쯤부터 요점 정리를 시작합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 위주로 저만의 강의 노트, 정리 노트, 그리고 교과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수업 요점 정리를 하게 되면 수업 내용을 한 번 더 훑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노트에 정리하는 것이 아닌 머릿속에도 정리할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 2주 전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입니다. 시험 범위까지의 강의 자료를 훑어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주춤하고 헷갈려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본인의 현재 공부 상태와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험 일주일 전, 최소 3일 전에는 시험지를 만들어서 풀어보는 것입니다. 본인이 교수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교수님의 시점에서 강의 자료를 바라보고 시험 문제를 출제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법으로 80% 이상 출제된 시험 문제를 맞춘 적도 있었고 그만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저만의 강의 노트를 만들어 보고 시험 문제를 만들어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저만의 학습 약속을 만들어서 이것만은 꼭 지키는 편인데요. 자신만의 학습 약속을 세우면 이것만은 꼭 지키자는 기준점이 생기면서 공부 습관이 훨씬 안정적으로 잡히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학습 약속은 꼭 거대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것만은 꼭 지켜야겠다 싶은 것들을 위주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만의 학습 약속에 대해 소개해드리자면은 첫 번째, 수업시간 활용하기입니다. 예전에 수업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저도 딴짓을 많이 하고 수업 내용에 오늘 뭘 공부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남을 만큼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이 약속을 세운 이후에는 수업에서 1차 이해를 끝내자는 마음으로 교수님 설명에 온전히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하나만으로도 공부 부담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녹음하기입니다. 수업 중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좀 불안할 때도 많았는데 녹음을 하면서 복습이 훨씬 체계적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헷갈리는 개념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서 이해도가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녹음할 때 주의사항은 녹음하고 본인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남들한테 배포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공부할 때 딴짓하지 않기입니다. 이건 저도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 약속을 만들고 나서는 공부하는 때만큼은 휴대폰을 멀리 두고 스스로 규칙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약속이 있으니까 최대한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덕분에 집중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교수님이라면 이라는 관점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시각에서 자료를 다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 중심의 공부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습 약속을 세운 이후에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생겼고 제 공부 방식 전반이 훨씬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도 같습니다. 저는 입학하기 전부터 목표가 있었었는데요. 근데 지금 입학할 그 시기에 목표가 조금 바뀌기는 했으나 그때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의 목표와 꿈을 공부할 명목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만큼 확실한 공부 명목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호텔 스파에 취업하고 그 후에는 대학 교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꿈을 위한 졸업 전 제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피부 미용 국가 자격증, 토익 스피킹 취득하기, 그리고 포트폴리오 준비하기, 성적 유지하기가 있고 이것들을 다 이룬 후에는 추가적으로 인턴 경험, 공모전 출전, 커멀 취득 등이 있으며 졸업 후 이루고 싶은 목표로는 해외 발령, 대학원 진학, 에스테틱 샵 창업 등이 있습니다. 목표 설정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막막하고 막연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키워드라도 나열해보고 정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배움의 본질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과정이기 때문에 혼자 성공하려고 끙끙하지 마시고 다양한 기회가 왔을 땐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요약 정리한 내용들은 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수님이 좀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단 말이죠. 교수님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재미를 느끼는 건 둘째치고 좀 과목마다 호불호를 많이 두고
의미에 따라서 보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호였던 것도 구도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좀 전략적으로 잘 삼으면 저만의 학습법을 잘 구축해 나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목표 세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목표를 세우면은 내가 이것을 꼭 이루고 싶다는 마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겠다는 명목과 생각,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알고 그걸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